아우라 브랜드의 종류. 네, 그러면 이런 아우라 브랜드에 제가 크게 나누어서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는 그대로 바로 명품 브랜드. 명품 브랜드가 브랜드 아우라에는 제일 가깝습니다. 또 컬트 브랜드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새롭게 이거는 좀 시간적인 개념에서는 명품 브랜드들보다는 사실 그 브랜드 아우라를 가지게 된 시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좀 짧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수 브랜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명품 브랜드는 잘 아시죠? 장인들이 만드는 그러한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장인들이 만들어서 소비자들에게 오랫동안 인식을 시켜왔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아는 명품 브랜드들은 100년 이상 된 제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최상위 브랜드 중에서도 브랜드 피라미드를 그려보면 가장 탑을 지키고 있는 최상위 브랜드가 바로 명품 브랜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브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희소성입니다. 너도 나도 다 가지게 되는 것은 명품 브랜드로서의 가치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중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무려 10배에서 100배 정도나 높은 가격 프리미엄을 더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명품 브랜드는 이 명품 브랜드의 가치로 인해서 높은 가격을 주고서라도 지불하고서라도 소비자들이 당연히 구매하고 당연히 가져야 되겠다. 이런 사용자의 의도가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브랜드 아우라에 사로잡힌 그 여성들 있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에르메스의 그 캘리백 또 샤넬백 그 샤넬의 뭐 백, 드레스 이게 몇 천만 원씩 하거든요. 보석까지 하면 뭐 몇 억씩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기 위해서 기꺼이 기다립니다. 대기자가 돼서 1년 이상씩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반드시 꼭 사고자 하려는 열의가 무척 강합니다. 그래서 아우라 브랜드가 되면 가격 민감도가 무척 낮아지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것입니다. 에르메스의 CEO 그 예전에 한번 어느 행사에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요. 에르메스 CEO도 한 말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에르메스가 한 180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창립한 지. 그런데 지금 고객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100년 동안의 고객들은 말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가요? 예, 에르메스의 로고를 보시면 말하고 마차가 나옵니다. 그것이 지난 100년 동안 그 고객들이 말을 위한 그 장신구, 뭐 안장 같은 것들을 만드는 기업이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안장과 마구들을 만들어서 귀족들한테 공급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그 에르메스의 원래 오너가 그 프랑스 군대에서 쓸 가죽을 그 찾으러 미국을 갔다가 자동차가 말을 대체한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것들이 나중에 프랑스에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말들이 많이 없어질 테니까 그러면 우리의 고객인 말이 사라지겠구나. 그렇게 해서 형제들이 함께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그 형은 말이 없으면 에르메스도 없어질 것이다라고 믿어서 그 지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동생은 이 안장을 꿰매던 이 장인 정신 얼마나 그 묵묵히 앉아서 최고의 안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걸 가지고 사람한테 이제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위한 가죽 제품, 나중에는 사람을 위한 여러 제품들을 그 하면서 이 가죽 제품을 다루던 솜씨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방으로 옮긴 것입니다. 제품만 옮긴 것입니다. 그 장인 정신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CEO가 하는 말은 매장에서 보는 아름다움은 별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더 지나면서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에르메스의 모든 백들은 더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디테일에 대한 모든 것들을 그 놓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금융 위기가 있었을 때 금값이 치솟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물쇠에 쓰이는 가방에 잠금쇠에 쓰이는 그때 금을 썼었던 모양입니다. 그 금의 함량을 낮추는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이 장인이 한마디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고객들은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준을 유지하지 않으면 고객들이 8년 뒤에는 알아챈다. 이게 금이 약간씩 시간이 지나면서 색을 바꾸게 되는데 녹색과 청색을 포함한 이런 색으로 금이 바뀌어야 되는데 금의 함량을 낮추면 그 색이 없어진다. 그러면 에르메스의 정체성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그 이 장인들이 최고의 장인들이 마스터들이 이 오너한테 건의를 해서 그런 거의 금을 빼는 그런 아이디어는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에르메스에서는 아주 그 브랜드 정신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아우라가 유지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명품 브랜드와 이어서 컬트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이 명품에 비해서는 약간은 이제 가격은 그렇게 좀 비싸진 않지만 이 특정 브랜드에 대한 이 컬트 브랜드에 대한 종교적 신념이 강한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마니아 고객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컬트 브랜드들은 그 사실은 주 소비자, 이 마니아층들이 그 시장을 넓히고 그리고 또 광신적으로 이렇게 그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처럼 대접을 받고 있는 브랜드가 바로 이런 컬트 브랜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할리 데이비슨 같은 것들이 그런 것입니다. 애플 제품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나이키 제품 좋아하는 사람들 아주 많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또 와인에서도 컬트 와인이라고 해서 상당히 그 주요 마니아층들이 그 이렇게 존재하는 그런 와인 시장들도 있습니다. 이런 컬트 브랜드들은 또 특별한 일반 명품 브랜드하고는 약간의 다른 브랜드 아우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품들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가령 스포츠 용품의 대명사 제가 좋아하는 제품 나이키 이런 나이키의 오너들의 그 생각들을 보면 아주 뭐 저는 상당히 그 좋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키에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나이키가 계속 해야 될 사업은 무엇이냐? 우리 나이키 창업자가 원래 필 라이트라는 사람인데요. 나이키는 마케팅에 기반한 회사다. 그리고 우리의 나이키의 상품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케팅 도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서 고객에게 꿈을 주고 고객에게 결국 우리 제품에 몰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자라는 것이 필라이트의 얘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키를 뭐 넘사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사실은 그런 브랜드들은 그 결국 독특한 마니아층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장수 브랜드 이제 를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아우라 브랜드 중에서 그런데 이 장수 브랜드의 모든 종류가 아우라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컬트 브랜드와는 좀 다른 겁니다. 사랑을 받는 브랜드,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라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컬트와 같은 어떤 종교적 그런 구매 경지까지 이른 브랜드는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예전에 뭐 우리는 뭐 편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죠. 저 어렸을 때 엄청나게 좋아했던 브라보콘, 네, 아주 뭐 장수 브랜드죠. 오리온 초코파이 같은 것들도 말씀드렸고 모나미 그 볼펜 같은 것들도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또 동화에서 나왔던 부채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스 활명수 아직까지도 사랑을 많이 받는 브랜드들인데요. 이런 브랜드들이 장수 브랜드의 그런 전형적인 모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좀 아까 동화 브랜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채라는 것은 이 종이와 대나무가 하나가 돼서 그래서 맑은 바람을 불어일으키기 때문에 이 동화에서는 이 부채표를 그 상징으로 썼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제품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고객들이 훨씬 더 편안함을 얻게 되고 이 부채표 가스 활명수로 대표가 되는데요. 이 활명수라는 게 그렇잖아요. 말이 활명
생명을 살린다, 생명을 살리는 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처음 먹어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열광을 했겠습니까? 요즘도 음식 많이 먹고 나면 좀 과식했을 때 활명수 하나 좀 먹으면 속이 좀 뻥 뚫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상당히 오래 됐는데 지금 뭐 한 100여 년 이상 됐나요? 예. 그런데 그러한 제품들이 결국은 그 플래티넘, 플래그넘 그런 제품들이 돼서 브랜드 아우라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제품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 이렇게 브랜드 아우라에 대해서 다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브랜드 아우라 우리도 좀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제 활동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24살이나 25살 이후로 보면은 경제 활동을 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텐데요. 이 경제 활동하고 나서 한 30년, 한 세대가 지나야 브랜드 아우라가 발생한다고 했죠. 그러면 한 55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작던 크던 브랜드 아우라가 발생하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대단히 반가웠습니다. 고맙습니다.